부자들은요, 무조건 돈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이 행복 공식이 뭐냐?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부자들의 마인드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명 부자들의 행복 공식이죠. 자,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때 행복을 느낄까요? 자, 부자들만의 행복 공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자주 가는 곳이 바로 스타벅스죠.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돈줄남에서도 한번 스타벅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뭐 저도 스타벅스 자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벅스에 가면 요즘 요런 마크가 보여요. 사실 뭐 요즘이 아니라 꽤 됐는데, 스타벅스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거죠. 자, 스타벅스 리저브는 과연 무엇일까? 보면은 이 스타벅스 리저브의 진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저도 찾아봤거든요. 뭐 리저브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예약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뭐 자리를 맡아놓다, 예약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보호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한마디로 말을 해서 스타벅스의 일반적인 커피보다 조금 더 좋은 원두로 프리미엄급 커피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스타벅스 이 리저브의 마크를 보시면요, R분의 별이잖아요. 이걸 뭐 분수로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 마크를 볼 때마다 행복 공식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에 가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 가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다 온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합니다. 문화적인 소속감을 좀 갖는 뭐 그런 충전이라 그럴까? 카페인 충전 겸 소속감의 충전이죠. 그 다음에 정체성 확인. 아, 내가 그래도 이 도심에서 말이야, 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도시인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4,500원, 5,500원, 뭐 스타벅스 리저브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요 정도 돈으로 내가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스타벅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스타벅스에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스타벅스는 어떤 커피숍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집과 스타벅스와 사무실을 계속 현대인들이 반복을 하면서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쓰기와 사색의 공간이다. 저도 사실은 책을 여기서 많이 썼는데, 제가 여태까지 썼던 책이 총 6권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 올해 2월에 책이 한 권 더 나옵니다. 책이 한 권 더 나오는데 7권째. 이 7권의 책 중에 제가 한 3분의 1은 솔직히 말하면 스타벅스에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벅스에서 일도 많이 하고 사색도 잠기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공간의 개념이긴 하죠. 자,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리저브라고 하는 프리미엄 커피에 담겨져 있는 행복 공식이 뭐냐? 제가 좀 전에 이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관계자분들이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니 저 돈줄남이 왜 우리 스타벅스 리저브의 마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스타벅스 리저브의 이 상징이죠. 이 로고는 사실 분수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행복 공식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행복 공식이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말이죠, 돈의 절대량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무조건 행복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순서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경제에는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기대가 효용을 만든다 그랬고, 그 효용이 결국 가치를 만든다. 그 가치가 가격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결정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정말 많이 벌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그 부자가 딱 되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부자들을 만나보면 실제 부자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진 돈이 많아지면은 뭐가 또 커지냐면 기대가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대가 expect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expectation일 수도 있고 prediction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감이 커지면 실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일 중에서도 어떤 일이 정말 좋냐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 이게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었는데 생긴 좋은 일이 가장 내가 막 좋은 일 생길 걸 알고 있었어. 좋은 일 생길 걸 막 기대하고 있다가 생긴 좋은 일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행복이라는 게 꼭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수식을 잘 보십시오. 행복은 뭐분의 뭐냐? 기대분의 성공이에요. 기대분의 성공.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행복은 기대분의 성공이다. 성공 나누기 기대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성공은 가진 것입니다. 그죠? 성공이 뭐예요? 가진 것이지. 자본주의에서는 성공이라는 게 다 돈으로 평가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러니까 분자값은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모값은 뭡니까? 기대죠. 기대는 뭐예요? 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거분에 가진 게 행복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돈줄남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 최근에 너무 안 행복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가진 게 부족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게 너무 많든지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잘 보면 여러분 수식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가진 게 분자값이니까 가진 거를 높이든지 돈을 많이 버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거를 없애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전거에 두 바퀴를 돌려야 돼요. 앞바퀴는 뭐야? 열심히 노력해서 재테크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앞바퀴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앞바퀴만 굴러간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죠. 뒷바퀴도 굴러가야 돼. 뒷바퀴는 뭐야?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기대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조금 좋은 일 있다 그래갖고 너무 허황된 걸 바라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바퀴가 동시에 돌아갈 때 행복하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 앞바퀴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요즘 막 돈 너무 잘 벌어. 너무 장사가 잘 돼. 너무 사업이 잘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하냐? 앞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뒤에 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기대나 허황된 꿈을 꾸게 되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스타벅스 리저브의 이 로고를 보고 행복 공식을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R분의 별이잖아요. 이 별은 뭐냐면 당연히 뭐 이 별이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거겠지. 예. 이 별은 자본주의에서 별은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결국. 요거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한 건 맞아요. 근데 밑에가 R이죠, R. R이 뭐냐면 여러분, R이 required rate라는 거거든요. required rate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required, 요구하는 거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의 미래 기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 물론 이 R은 reserve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reserve를 얘기하는 건데 R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R과 별의 조합이 행복인데 그럼 결국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R 값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R 값.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별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R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R을 이렇게 작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의 마인드 컨트롤, 부자들이 갖는 행복에 관련된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 공식은 바로 나의 현실적인 목표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너무 허황된 꿈과 목표를 계획하게 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현실적인 목표를 계획한다. 한마디로 저축을 할 때도 로드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냥 허황되게 나 3년 안에 10억 모을 거야. 5년 안에 20억 모을 거야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10년 안에 20억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내가 당장 1년은 어떻게 할 건지, 당장 3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R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허황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공이나 성과에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 R값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이 별이 이렇게 커지더라도 R이 그냥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명확한 계획을 안 세우면 쓸데없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되고 그 허황된 꿈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복 공식입니다. 두 번째 행복 공식은 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소비에 있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예산. 자, 모든 소비에서 예산을 만들면 R값이 작아지죠. 자, 뭐 예를 들면 외식비 예산, 쇼핑 유흥비 예산, 그 다음에 기타 예산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배민 예산, 저같이 배민 예산, 점심 예산, 베이커리 예산도 있어요. 베이커리 예산. 거의 뭐 없긴 한데 올영 예산, 온라인 쇼핑 예산, 오프라인 쇼핑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딱딱딱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한 번 돈을 쓸 때마다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기대값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 공식.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 공식은 뭐냐? 항상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습관. 자, 월급쟁이 부자들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일기를 쓴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일기라는 게 우리가 왜 쓰냐면 야, 오늘 정말 재수 없었어. 오늘 정말 아주 테러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는 내용을 쓰기보다는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뭐 오늘 정말 힘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또 괴로웠던 내용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꼭 일기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 참 감사했다. 이거는 너무나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보여드리는 행복 공식에서 보면 별이 돈이라 그랬잖아요. 분자값이 확 늘어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R값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안 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작아지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뭐 불교면은 우리가 예불을 드린다고 하죠. 그냥 성당이면은 미사를 드린다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 예배 드리러 가서 우리가 항상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예불을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르잖아요.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나왔는데 막 어이씨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불을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뭐야? 아, 내가 그래도 가진 게 많구나. 내가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R값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thank 아니겠습니까? thank. 예. 이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어원이 바로 think예요.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다에서 온 거예요. 이게 감사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일기를 쓰는 사람은 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think를 하잖아요. thinking을 하죠. thinking을 하다 보면 thank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은 이 R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성공과 작은 성과에도 큰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자들은요, 무조건 돈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끈기와 노력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해내고 있는 작은 성과에도 감사하는 마인드를 갖는다. 자, 2023년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급쟁이 부자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올해 이 행복 공식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으로 2023년도를 살아간다 그러면 올 한 해는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대한민국의 0.1%의 자산가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제가 찾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KB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의 고객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한 8,10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한 70%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6,000명 정도 계신 거죠. 즉 대한민국의 0.1%의 자산가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제가 찾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결국 돈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대신 그 생각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가 꽤 넓습니다. 사실 VIP 고객들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극히 좀 시크릿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읽었던 부의 스토리와 저의 이런 컨설팅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냐면 결국 양질의 정보를 잘 이용해야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수성가하셨던 고객분들은 이 모든 정보를 다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라는 것도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게도 주요 국직관 유튜브에 제가 출연하고 있죠. 그런 유튜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제가 바라보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자, 그래서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가?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고객들한테 주는 맞춤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 강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고민거리를 제가 듣고 또 그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